세종대왕과 장영실, 신분을 넘어선 파트너십과 혁신. 노비 장영실을 궁궐로 불러들인 세종대왕의 인재 등용 철학. 한글을 창제한 성군 세종대왕. 그리고 조선의 과학을 하늘로 끌어올린 천재 기술자 장영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협력 스토리로 기록됩니다. 신분을 넘어선 왕과 노비의 파트너십, 그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노비 출신 장영실과 세종의 만남. 장영실은 동래현, 즉 현재 부산 지역의 관노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에서 노비가 중앙관직에 오른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에게는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천재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알아본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세종은 재능 앞에서는 신분이 무의미하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영실에게 파격적으로 노비 신분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를 궁궐로 불러들여 기술직 관료로 삼았으며 심지어 중국 유학까지 보내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자신의 애민 사상을 구현할 핵심 파트너로 여겼던 것입니다. 백성을 향한 과학의 꽃을 피우다. 세종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장영실은 백성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발명품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자경루입니다.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인 자경루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게 해주었고, 이어서 해시계인 앙부일구는 길거리에도 설치되어 누구나 시간을 알 수 있게 한 대중적인 시계였습니다. 농사의 가장 중요한 강우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추구기 역시 세계 최초로 장영실이 발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천이를 제작해 독자적인 천문 관측 기준을 마련하며 조선 과학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장영실의 모든 발명품은 백성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라는 세종의 명령 아래 탄생한 것들입니다. 비극적인 결말과 남겨진 유산.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1442년 장영실이 감독 제작한 세종의 수레, 즉 어가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던 장영실의 화려한 경력은 1442년 어가 파손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몸이 불편해지자 자신이 탈 편안한 수레 아녀의 제작을 대오군 장영실에게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실제로 타기도 전에 수레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종은 이 일에 대해 장영실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레를 허술하게 만들었다며 크게 노했고 그를 의금부에 투옥시킨 뒤 곤장백대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장영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파직되었고 이후 역사 기록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학자들은 단순한 공작 실수가 아닌 노비 출신이 고위직에 오른 것을 못마땅해 하던 보수 세력들에게 결정적인 빌미가 되어 장영실을 숙청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의 협력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지만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스토리는 재능과 애민정신이 신분과 관습을 초월하여 얼마나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줬습니다. 왕의 지혜와 기술자의 땀이 빚어낸 조선의 황금기. 세종과 장영실이 남긴 과학기술의 유산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과학적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장영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세종과 함께 만든 자경루와 추구기는 조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스토리는 가장 위대한 협력의 기쁨과 신분사회의 견제라는 비극을 동시에 보여주며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백성을 향한 과학의 꽃을 피운 세종대왕, 그리고 조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